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제가 매년 갤럭시 워치에 매우 진심인데요. 이번에도 전기종 모두 직접 구매해서 신기능도 여러 상황에서 써보고 배터리 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갤럭시 워치 8 진짜 잘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저는 기본 모델이 새롭게 디자인되면서 더 얇아지고 착용감이 좋아져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구매 전에 모르면 후회하는 사이즈 선택, 신기능, 아쉬운 점, AT 모델에 대한 진실까지 알토란 같은 핵심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좋은 건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워치 8을 드리는 따뜻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이즈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워치 구매 전에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고객님 저 몇 미리 사야 돼요? 40mm 살까? 44mm 살까? 그냥 클래식 살까? 너무 고민돼요. 네, 이번에도 고민 많으시죠?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수가 크면 클수록 시계 본체 사이즈, 화면이 더 커지는데요. 실제 삼성 매장에서도 손목 둘레 기준 15.5cm 이하, 손목 길이가 50mm 이하는 40mm를 더 추천드리고 손목 둘레가 16에서 17.5cm 이하이신 분들은 40mm나 43mm, 그 이상으로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43mm나 클래식, 울트라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 선호도에 따라서도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기본, 클래식한 시계 느낌을 제대로 느끼시기 원하신다면 클래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당연히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배터리 용량이 많고 더 오래갈 확률이 높은데요. 왜 제가 확률이 높다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리는지는 잠시 뒤 배터리 테스트 결과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능이나 화면 사용성에서도 화면이 크면 클수록 카톡 메시지 같은 알림이라든지 건강 정보, 운동 기록 확인이 훨씬 더 편하고 타이핑 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목이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큰 사이즈 워치를 선호하는데 이번에 조금 반전이 있어요. 클래식의 경우 물리 베젤 때문에 그런지 실제 화면 크기는 40mm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리수는 무려 6mm나 차이가 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셋 중 가장 큰 화면을 가진 모델은 44mm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정보를 모르시고 클래식이니까 당연히 화면이 제일 크겠지 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라도 갤럭시 워치 구매 고려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앞서 제가 이번 갤럭시 워치 클래식보다 기본 모델을 더 추천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압도적으로 얇은 두께 때문이에요. 이번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은 역대 갤럭시 워치 중에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기본 모델이 전에 항상 동일했던 동그란 워치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디자인이라는 점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워치를 찬 게 표가 나요. 그리고 울트라처럼 러그가 사라지고 스퀘어 형식으로 바뀌면서 전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감싸주기 때문에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자분들이 대부분 칭찬해 주실 만큼 이번 워치의 착용감은 전보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물리 베젤로 돌아온 클래식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측면 부분에 퀵 버튼이 추가돼서 프리미엄 모델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전통 시계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구현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에도 세련미와 감각적인 존재감을 자랑하죠.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지만 화이트도 너무 이뻐서 정말 구매할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기본 구성품인 하이브리드 밴드도 가죽 스트랩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실리콘 소재로 울퉁불퉁하게 스포츠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돼 땀이 차서 답답한 느낌은 적었고요. 스트랩도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내 스타일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워치 8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줄질 할만 나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착용감에 있어서 역시나 무게도 중요한데요. 사실 공식적인 스펙으로만 봤을 때는 워치 8이 전부 다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기본 스트랩까지 해서 측정해 보니까 갤럭시 워치 8이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번 워치 8이 착용감이 더 좋다고 느꼈나봐요. 그리고 이번에 전기종 모두 최대 밝기가 3000니트로 전보다 50%나 밝아졌는데요. 즉 채광이 쨍한 야외나 조명이 강한 실내에서도 훨씬 더 밝게 나와 시인성이 좋아졌어요. 이번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는 전작과 같은 3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W1000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거는 워치 7 때 전작 6보다 무려 3배나 최대 성능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동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10% 정도라도 성능 향상이 있길 바랐는데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애플워치에 비했을 때는 약간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삼성 갤럭시 워치가 애플워치보다 아니
아니 전 세계 스마트워치 중에 가장 빠릿빠릿하게 구동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이번엔 저장 공간은 최대 4배나 좋아졌습니다. 기본 모델은 동일한 32GB지만 클래식은 64GB의 저장 공간으로 전부 다 무려 4배나 많은 저장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치에다가 음악이라든지 사진, 중요 파일 등을 넣어놓고 스마트폰 없이도 버즈를 연결해가지고 밖에 러닝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AI 기능도 강화가 됐는데요. 음성 AI가 기존 빅스비에서 제미나이로 바뀌면서 친구에게 약속에 늦는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요약해달라고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워치 원 UI AOS도 나웃바 기능이 생겨서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표시한다든지 타이머, 운동, 음악 재생, 심박수 측정 등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앱의 정보를 원형 아이콘으로 홈화면 하단에 표시해줘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훨씬 더 제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새로운 UI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고 충전할 때조차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워치 8은 건강 기능이 특히 좋아졌는데요. 요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면 기능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내가 이 정도만 자도 괜찮겠지 하고 항상 잠을 부족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워치 8에선 새로운 취침 시간 가이드를 통해서 최근 3일간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나한테 딱 맞는 취침 수면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40분 사이에는 잠자리 들면 좋겠어요 라는 알림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건 단순히 수면량이 아닌 생체 리듬에 맞는 규칙적인 타이밍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게다가 수면 중 혈관 스트레스 측정, 수면 모호흡도 감지해서 내가 건강한 수면을 항상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고 자면 안 불편하냐, 안 거슬리냐 인데 솔직히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얇아져서 그런지 차고 잘 때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두껍고 무거워서 그런지 약간 조금 거슬린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고 못 잘 정도는 아니에요.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맞춤형 트레이닝 기능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아직 베타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좋긴 한데 약간 좀 긁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러닝 능력치가 있는지 한 12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중간중간마다 계속 조금 더 속도를 내보세요. 지금 속도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빨리 뛰어보세요. 한 7분쯤 되면은 이제 전속력을 내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으로는 막 전력 질주 해보세요 이러니까 전 솔직히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오는 팩트 결과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레벨 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코치까지 해주는데 요즘 제가 체력이 너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러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치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항산화 지수 측정인데요. 후면부 센서에 엄지를 대고 누르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 항산화 지수를 측정해서 평상시에 섭취한 과일과 채소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항산화 지수는 삼성 공식 페이지에서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양 섭취 상태가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항산화 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노화 속도를 늦춰보세요. 이건 전 개인적으로 체성분 측정만큼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실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40ml는 역시나 이번에도 하루 정도로 쓰신다 보면 되고요. 43ml와 클래식은 하루 반 정도 쓴다 보면 됩니다. 이번에 전작과 같은 칩셋이 적용이 됐지만 배터리 용량은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워치 8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타사는 이미 한번 워치를 충전하면 일주일 넘게 쓰는 제품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뭐 이 안에 칩셋이 좋고 기능도 많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2-3일 정도는 정말 속편하게 쓸 수 있으면 수면 기능 측정할 때라든지 배터리 스트레스가 확 줄일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단 이것도 남들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초기 설정 및 꿀팁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GPS 성능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이번에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조금 더 GPS 정확도가 좋아졌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전작도 GPS 기능은 훌륭한 편이어서 그런지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고정 및 경로 측정으로 정밀 GPS가 필요한 러닝이라든지 사이클, 하이킹 사용자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방수는 518 방수로 최대
50m 수압까지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제트스키, 고수압 활동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얕은 물에는 사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바닷물 속 염분으로 워치 내 외부에 금속 스피커, 센서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혹시라도 바닷물에 들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깨끗한 물로 헹구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다음은 AT 모델에 관한 진실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현재 워치 8은 AT 모델도 판매하고 있고 블루투스 모델보다 약간 더 비용이 비싼데요.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모델은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이라서 스마트폰이랑 워치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AT 모델은 구매하시고 나서 따로 워치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스마트폰 없이도 독자적으로 워치에서 전화를 받거나 밖에서도 네트워크가 돼서 스포티파이 같은 앱이라든지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치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워치도 고유 번호가 생기는데 원넘버 서비스라고 해서 워치 번호를 스마트폰 번호랑 통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기존의 스마트폰 번호로 전화가 오면 내가 스마트폰을 놓고 나와서 밖에서 워치만 차고 있더라도 내 기존 번호로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고 AT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CMC 기능이 이번 AT 모델에도 빠졌다는 건데요. 혹시나 몰라서 직접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AT 모델엔 CMC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CMC 기능이 뭐냐?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CMC 기능은요, 같은 삼성 계정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의 휴대폰에서 수발신 내는 전화나 문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워치로 똑같이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러면 굳이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AT 모델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고니님 앞서 얘기했듯이 AT 모델은 어차피 요금제 가입해서 쓰는데 CMC 기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워치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워치 요금제 뭐 잘 사용도 안 하고 돈도 좀 아깝고 부담스러워서 요금제를 해지한 다음에 블루투스 모델처럼 CMC 기능을 쓰려고 하시면요, AT 모델에 CMC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전화가 와도 워치에 연동이 안 돼요. 아마 계속해서 CMC 기능은 AT 모델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워치 요금제로 통신사가 돈을 벌 테니까요. 그래서 AT 모델 구매하시려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워치를 독립적으로 스마트폰 없이 얼마나 자주 사용할 건지, 워치 요금제까지 가입해서 정말 장시간 쓸 자신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워치는 안 차고 다녀도 스마트폰 없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블루투스 모델만 구매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 말씀드리지만 울트라 모델은요, 블루투스 모드로 연결하면 전화나 문자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혹 CMC 기능이 빠지면 블루투스 모드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면 AT 모델은 요금제 가입 안 하면 제대로 못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매년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배터리 개선이 미미하다는 점, 아직도 2-3일도 못 쓴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없다라는 점, 삼성페이가 안 들어갔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면 매년 똑같은 단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당연히 그냥 안 들어가겠지, 안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도 티머니 교통카드 쓸 수 있고요, NFC 방식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결제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워치 8 실사용 장단점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새로운 갤럭시 워치 8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두 번째, 댓글에 지금 내가 간절하게 보내고 싶은 시간은 언제인지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요즘 야근이 많아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 댓글을 적어주세요. 공감이 많은 댓글 중에 한 분을 여러분이 직접 추첨해서 이벤트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곧 조만간 새로운 갤럭시 워치 남들보다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설정 및 꿀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